고객들의 변화를 도와주는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도 그 관통하는 핵심을 좀 찾고 싶었어요. 제가 책을 볼 때 이 전체를 뭐 꼼꼼히 다 읽는 걸 제가 원하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핵심이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변화의 진리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레이트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탁월함, 위대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셋인데, 궁금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탁월함을 삶에서 성취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공통된 요소를 뽑아냈을 텐데, 그게 어떤 걸까 이제 궁금했고, 오늘 강의에서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게 다야? 라는 질문이에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살다 보면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리고 언젠가 뭐 로또가 당첨되든 마법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와서 인생이 크게 바뀔 거라는 희망을 움켜쥔 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인생,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뭐 직장을 잃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삶이 막막해지기도 하고, 이혼하거나 이별을 하기도 하고, 실연에 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남들 보기에 그냥 좋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남들처럼 학창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아이를 키웠고, 어느새 50이라는 나이가 됐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가정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숨이 막히는 거죠, 점점. 이게 다야? 우리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안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살다가 1살, 2살 먹다가 늙어서 죽어. 그럼 이게 다야?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냥 사는 거야? 사실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게 다야? 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스포츠 중독에 빠지든, 그 게임을 하든, 아니면 영상을 미친 듯이 보든, 아니면 뭐 불륜을 하든, 새로운 연애를 하든, 누군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뭐에 미치지 않고는 그냥 살기 어려운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게 실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욕구 단계설,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서 보면 제일 아래 단계가 일종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냥 생존에 대한 이슈인데, 기본적인 생계가 어렵다면 지금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만 해결돼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뭐 소속이 되고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뭔가 하나하나 채워가긴 하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안에 허무감, 공허감,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막연한 그 두려움 같은 게 우리를 장악하거든요. 삶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봐야 그냥 끝나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마인드셋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마인드셋이면, 그러니까 뭐든 해봤자 의미 없을 거고 다 소용없을 거고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마인드셋이면 삶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고정형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람은 가진 능력을 정해진 양으로 가지고 태어났고 어차피 자기 범주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 이걸 고정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필요한 건 뭔가 지금 꽉 막힌 것 같은 걸 풀어나갈 마인드셋이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넘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레이트 마인드셋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선물을 발견해서 의미 있는 사명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자,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강점과 장점들을 탁월함의 경지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뭔가 꽃을 피우는 거죠. 자아실현,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여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통 같은 맥락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신의 고유한 재능, 선물을 발견해서 사명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 자기가 뭘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제이 셰티가 쓴 책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말들이 나와요. 당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스님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봉사를 하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자기만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그런 어떤 그 공허감이나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타인과의 연결, 타인과의 사랑, 타인과의 어떤 기여, 여기서 오는 그 깊은 만족감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트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걸 막 위대함에 추구, 이건 나랑 좀 관계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가진 가능성을 조금 더 발견해서 그쪽 방향으로 꽃을 피우고, 이건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운 걸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고 기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위대함의 마인드셋이 없는 상태는 어떤 거냐? 이걸 뒤집어 보면 일단 목적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삶에서 그냥 조금의 욕망과 그 다음 매일 느껴지는 두려움에 내 그냥 욕망을 채우고 두려움에 쩔쩔매면서 그냥 살아가는 이 쳇바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 어제처럼 오늘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트 마인드셋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늘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깨고 나간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깬다.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깬다. 내가 가진 틀을 깨는 게 3가지 방향성이에요. 3가지 방향성. 거기 자료에 3가지 방향성 출력하신 분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그 3가지 방향성을 한번 메모해 볼게요. 첫 번째 방향성은, 우리가 우리의 틀을 깨는 첫 번째 방향성은 지난 30년 동안 나를 제약하는 심리적 뿌리를 극복하고 거기서 깨어나는 거. 이게 이제 심리적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 영적 성장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다 하나씩 이런 게 있어요. 지난 30년 이상을 나를 제약하고 있는 어떤 뿌리를 찾아서 그걸 깨어나고 극복해내는 거. 이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삶을 사는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방향성은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강점을 탁월함까지 끌고 가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성공을 이루는 거,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짝 꽃피우게 하는 거, 이게 또 우리가 갖는 두 번째 방향성이죠. 뭐 그게 위대함일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고유성, 장점이 있고 이걸 꽃피우게 한다라는 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사랑을 주는 거. 이게 어쩌면 삶을 사는, 사랑과 자비를 주변 사람과 나누고 사는 게 삶의 큰 방향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3가지다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나를 제약하고 있는 심리적 뿌리를
알아차리고 극복해내는 그 삶의 영적 여정의 과정, 자아 실현의 과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자비와 더 많은 봉사를 나누고 가는 거. 요 세 가지. 내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굴레를 넘어서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그레이트 마인드셋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네트를 깨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위대함을 선택하라. 이 말이 좀 우울하고 기분이 깔아앉아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위대함.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데? 이렇게요. 근데 제가 다른 표현으로 적어드릴게요. 역시 한번 적어보시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 요건 조금 더 와닿지 않나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 나는 소소하고 작은 일도 감사하게 느끼기로 선택했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런 까르마라고 하는 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굴레를 한번 이번 생에서 좀 깨어나 보기로 선택했어. 이것도 괜찮죠? 그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거기 옆에다가 또 한번 써보세요.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대부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살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익숙한 대로, 어제 살았던 대로, 자동적으로.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선택하자는 거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로 선택하고, 이렇게 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위대함을 향한 투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수많은 사람의 통찰을 연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위대함을 위한 투쟁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위대함을 위한 투쟁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자,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마스터풀 코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가능한 목표를 선언하고 거기를 추구해 나가라. 리더십은 그때 개발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리더십을 새로 임원이 되신 분들이 리더십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리더들의 조건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교육을 막 시킨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습득하게 한 다음에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마스터풀 코칭이란 그런 방법론에서는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서는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리고 조금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목표를 그러니까 약간 도전적이고 약간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목표죠. 약간 자기한테. 그 얘기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틀로서는 여기를 성취해내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목표를 딱 세팅을 하고 설정을 하고 그걸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나의 껍질이 깨진다는 거예요. 내 틀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그런 역량이나 성격이나 소프트 파워나 이런 스킬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추구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 개인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기로 했어. 이거 말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선택을 했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삶으로 선택을 했고 그렇게 나아가기로 선택을 했어 라고 한다면 아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30년 동안 나를 얽매이고 있는 걸 깨고 나오든지 자아실현에 해당하는 강점의 꽃을 피우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가 넘치게끔 나눠지든지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딱 세팅해 놓고 그걸 향해서 분투하고 투쟁하는 과정 중에 나의 못나고 어리석고 좀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함을
향해서 투쟁하는 그 과정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삶에 지쳐서 그냥 나는 최소한의 것만 하고 싶어 이렇게 혹시나 살아오고 계시다면 이 마인드셋을 조금 바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도 한번 조금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보자 라고 하시고, 지금 난 비록 부족하지만 이걸 추구하면서 이게 개발될 거야 라고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오렌지 비유가 있죠. 이거 예전에 많이 하는 비유인데요. 결국 오렌지를 쥐어짜면 그 안에 오렌지 내용물이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뭐 사랑, 평화, 감사, 행복, 인내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시련이 닥쳐서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런 사랑, 감사, 인내, 용기가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뭔가 불평, 원망, 뭐 어차피 해도 안 돼, 좌절, 뭐 우울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련이 닥쳤을 때 우울, 좌절, 어차피 해도 안 돼 이게 흘러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우리가 이제 바꿔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대함을 선택하라는 메시지 속에는 위대함을 향한 분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용물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강하고 그 다음에 인내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면 삶이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삶이 만약에 그냥 나한테 쾌락적인 거, 맛있는 거 먹고 뭐 위스키, 와인 마시고 또 뭐 어떤 그 내가 재밌는 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쾌락적이고 재밌는 것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어떤 그 외적 대상물들만 추구한다면 그건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이게 되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너무 막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그 돈이 없어서 힘들고 자유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지만 이 외적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 분들은 이게 진짜 이게 삶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